자, 이제 바로 네. 저희 유선남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오늘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네. 불러볼까요? 네. 네, 유선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또 주요 스케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 날이고요. 어저께 나왔던 건축 승인 건수, 건축 허가 건수에 이어서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지표가 연속으로 나오는 만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가 그리고 20년물 채권 입찰에 대한 경매가 오늘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20년물 채권 입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응찰률과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는 가격,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가 나왔는데요. 건축 승인 건수는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 언저리에서 나와줬고요.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가 높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축자들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게 해석할 만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 좋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 금리 혹은 중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그 오후에 굉장히 좀 좋았던 소식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연간 인플레이션이 3.9로 집계됐는데 예상했던 수치인 4.3%보다 0.4%나 크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수치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희망적인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나왔는데 연착륙 혹은 빠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늘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또 너무나도 또 급격한 둔화세는 네. 예, 또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선아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일단 저희 미국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도 결국 이 디플레이션 수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디스인플레이션 네. 수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이 사실 금리 인하를 3월달, 4월달에 할 거, 5월달에 할 거라고 반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만약에 네. 내가 좀 스타가 되고 싶다. 어. 미국에서 월가의 스타가 되고 싶다. 네. 저는 1월 달에 금리 인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월 달이나 2월 달. 그거 콜하시는 분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할 것 같아요. 그러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자, 좋습니다. 마지막 남은 1월 달, 2월 달 자리 네. 아직 비어 그거 있습니다. 잘 노려주세요. 예, 예. 아, 그리고 맞아요. 테슬라가 이 성과급을 안 준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엠플로이들 중에서 직원들 중에서 4명 가까이나 리포트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모든 직원들에게, 근데 4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성과 기반의 주식 보상을 중단한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일단 4명의 직원들이 이제 신고를 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룸버그가 테슬라한테 질문을 넣었으나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장에서 소폭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좀 재미난 소식들이 테슬라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어저께 기준으로 NACS가 미국의 표준으로 표준 충전 단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득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모든 표준 단자로서의 선정 자체가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테슬라 관련해서 자신들의 슈퍼차저를 다른 자동차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일단 NACS라는 기술 자체가 테슬라가 만든 것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술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유사님께서 또 아마 잘 아시는 기업 네.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CEO가 변경됐어요.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CEO가 변경된 건 아니고 원래 알리바바 CEO를 하던 에디 우가 혹은 이분이 이제 공동 창업자죠. 이제 아, 원래는 이커머스 타오바오와 이제 티몰의 수장이 원래 다른 분이셨는데 트루디 다일 하시는 분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로 하시고 일단 원래 있던 자리와 더불어서 타오바오와 티몰의 수장까지 맡기로 하셨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알리바바에 있어서 어떻게 뭐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35%로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우리가 또 언급을 또 네. 유상님께서 언급해줬던 그런 뉴스인데 팟패치가 거래 중단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몇 번 경고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제 팟패치라는 회사가 결국 쿠팡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자산만 인수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산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NYS에서 거래 중단을 신청했습니다. 청산 경고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 자체가 뭐 쿠팡에서 돈을 받아서 자신들의 자산을 넘겨주더라도 사실상 주주들은 청산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 자산도 받지 못하고 청산이 될 거다라는 경고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거래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 푼도 못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자신들이 빌린 돈이 자신들의 값어치보다 높아진 상태라서 쿠팡한테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산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아마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에서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네. 다 갖고 있는 자산을 넘겨도 음.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가 소화할 수 없는 네, 부분이잖아요.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석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이제 기준에 안 맞아서 상장 폐지를 하게 되는 기업들 그렇죠. 종종 뭐,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나오는 거지 주권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예. 지금 이거는 음. 주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산을 할 때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건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팟패치에 투자를 안 하셨겠죠? 하셨을 제발. 수도 예. 있습니다. 이게 한때 아. 굉장히 그러니까 성장성 높은 기업으로 또 촉망받기도 했었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팟패치에서 바지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 세일을 한 85% 하길래. 그때부터 그런 신호가 기억이- 있었네. 예, 그런 뭐 약간 추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이거 되게 좀 궁금했는데 예. 트럼프가 콜로라도에서 경선 진출이 좀 불가능하게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콜로라도 법원에서 대선 후보 등록 금지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사태 자체는 2021년 일어났었던 백악관에 대한 침입 사태에 대한 주동자 역할을 했던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됐는데 사실 요거 자체는 이제 콜로라도라는 주 자체가 사실 모든 법관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다 보니까 아마 일어난 일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딱히 조금 주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는 게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은 이게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이제 이 민주당이 임명한 법관들 사이에서도 4대 3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된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사실 지금 당장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요게 옛날에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 대법관 수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임명한 수가 더 많다 보니까 결국 투표에서는 조금 더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떴더라도 아마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삼권 분립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거였습니다. 야, 참.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유가를 또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자, 미군이 이제 후티 반군에 폭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현재 홍해는 여러모로 케이어스에 좀 빠져 있는데, 음. 혼란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일단, 홍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의 이제 해상 운송의 14%가량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운송 루트 중 하나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후티 반군이 여러 가지 배들을 공격하게 되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왜 요즘 후티 반군이 $2,000짜리 드론 하나를 띄워서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서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뭐 밀리언 달러로 갈 수 있는 미사일 하나가 나와서 드론을 요격해야 되는 사태들이 좀 있어서 미군 쪽에서 좀 골치가 아팠나 봅니다. 아무래도 요런 부분들 관련해서 후티 반군들을 향한 미사일 요격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식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홍해 관련된 사태로 인해서 현재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유의해서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우 음. 끊이질 않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한번 건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음, 유가 상승 때문에 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약간 금리 인하가 시점이 좀 뒤로 미쳐질 수도 있고 예, 그런 음. 요인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뭐 물론 지금의 어떤 자잘한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네. 좀 약간 그러니까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 그런 진짜 뉴스입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지금 블랙락, 나스닥, SEC에서 같이 이제 또 협의를 하게 됩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단 이미 어제자 기준으로 현물 ETF의 논의를 위해서 블랙록과 나스닥과 SEC가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블랙록 쪽에서 비트코인 ETF 현금 상환을 허용한다라는 뉴스도 뜨기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물 ETF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승인이 가시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소식들이 현재 내부에서 돌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요 정도 논의하면 네. 뭐 거의 되는 거 아니에요? 유사님, 이 정도 논의했으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원래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에 블룸버그에서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너무 거래일이 너무 짧게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초쯤에 아마 1분기 때쯤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곧 승인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엄청 올랐죠. 우리가 그 지난 붐 때, 그 지난 붐과 그 전 붐과는 약간 좀 모양새가 다른 것 같아서 요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사남님?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좀 크게 올랐고요. 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다가 이 랠리에 대한 스팀을 좀 잃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제가 몇 번 언급해드렸다시피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일단 현물 ETF라는 거 승인 자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sell the news라는 말이 있죠.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나 여러 가지 뭐 코인 가격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항상 비일비재한 것이 결국 이 선반영이 반영된 이 가격이라는 아. 부분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항상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 소식이 나오게 됐을 때 그날의 가격을 조금 유의해서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들고 계실 거라면 예.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 시장은. 저는 예전에 뭐 잠깐 뭐 장난 좀 쳐봤지만 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변동성이 커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 이쪽은 예. 이쪽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한 10,000원 넣으면 네. 이게 10,000원 없어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못하겠어요 정말.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별 뉴스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회사별 소식 전달해 드릴 건데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하향 조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코스트코는 노스코스트를 통해서 하향 조정, 쿠팡도 하향 조정, 세일즈포스, 도큐사인, 줌, 로우스, 오픈도어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나게 볼 만한 거는 쿠팡 같은 경우는 UBS를 통해서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 26달러에서 18달러로 아주 크게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로우스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자체는 235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전반적인 어떤 투자 의견 하향 자체가
기업의 어떤 EPS 수정치나 뭐 앞으로 뭐 이번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이 좀 들어간 건가요? 제가 일단 이유를 살펴보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예. 정리해주는 웨브사이트에서 본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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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리고 전체 다 하향이니까 네. 예, 일단 그런 기업 실적에 대한 좀 우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겠죠. 예. 네. 자, 그리고 다음은 페덱스입니다. 아, 페덱스가 실적이 왜 갑자기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소비는 우리가 항상 보기에 미국에서 돈이 어디 났나 싶을 정도로 소비가 좋거든요. 근데 페덱스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일단 페덱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페덱스가 현재 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0%가량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연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뭐 아마존이 UPS, 페덱스를 제치고 국내 최대 운송업체를 등록이 됐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했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과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운송 관련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디테일하게 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없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 전망과 매출 전망 하향 조정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미스가 나옵니다. EPS와 매출 양쪽에서 미스가 나왔다는 점이 현재 주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은 부분들 중에서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에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뭘 더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돈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내정되어 있다라고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아마존 때문인가요? 아마존 유사님, 아마존이 네네. 지금 그 배송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마존 때문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제조업 지수 전체가 좀 내려가고 있기도 하고 해운 산업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사실 저번에보다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산업 생산 쪽에서 둔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신중해진 기업들로 인해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해운 수요가 좀 줄은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이상하게 드려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뭔 말하는 거야 싶었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가 그게 나왔었거든요. 아마존이 UPS랑 페덱스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로 등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너럴 밀스네요. 네, 맞습니다. 제너럴 밀스도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브랜드일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시리얼이나 아니면 아침에 먹는 뭐 그라놀라바 같은 걸로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일단 매출이 미스가 났고요. EPS는 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고요.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4.71%가량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나와 있는 실적 발표 이제 나이키가 남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중요합니다.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많은 분들이 또 본인이 또 투자한 기업들은 또 언제 실적 발표하는지 다들 아시니까 네. 예,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 네네.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남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